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10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 크루즈 여행 일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코니에 나가보니 은빛 바다가 눈이 부시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감사가 절로 나왔다. 내가 크루즈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현재 배에 타고 있다. 오늘은 꼭 수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크루즈 안에 수영장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디스코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하여간 없는 게 없다. 도시에 보통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쇼핑센터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리 일행은 다 수영복을 입고 그 위에 타올로 된 흰색 가운을 입었다. 다들 자세히 보니까 멋지다. 다들 나름대로 만족하는 것 같으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수영장에 가보니까 수심이 굉장히 깊다. 물이 차가운 편이었다. 그러나 양쪽에 온천수도 있어서 우리들은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잠시 시간을 보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일행을 구경하는 것 같았다. 우리 7명이 다니면 다들 시선을 끌기도 했었다. 우리는 기죽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다녔다. 보기 드문 동양 사람 우리 5명, 어른들은 5입니다. 현정이 부부하고 7. 현정이 부부는 수영을 안 했습니다. 보기 드문 동양 사람 5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구경거리였나 보다. 우리 일행들은 어디를 가나 기죽지 않고 지냈으며 그렇다고 또 쫄지도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당당했다.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실감을 우리는 했다. 어디를 가나 뭉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수영장에 가도 우리 5명이 들어가면 서양 사람들이 피해 주었다.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행동을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는 건지 피해 주는 건지 해서 우리는 우리 독탕처럼 즐길 수가 있었다. 그동안 크루즈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한 장에 15,000원이라고 한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2장만 찾으려고 했었는데 우리의 그 알리완이 변호사가 아니던가 알리완이 포토샵에 가서 한참 동안 협상을 했다. 이건 관광객들한테 그거만큼은 너무 바가진 것 같더라고요. 사진 한 장이 15,000원이라니요. 수십 장을 찍었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요. 알리완이 협상을 한 결과 전부 다 찍은 사진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다 찾아올 수가 있었다. 그 모든 경비는 알리완이 부담한다고 한다. 우리들은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알리완에게 기쁘다고 화답을 했다. 너무 고마웠다. 심성이 깊고 고마운 알리완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동생과 커플티를 함께 샀다. 이곳에서 이제 내일이면 여행 일정이 다 끝나는 줄 알고 하루 전에 세일을 하고 있었다. 크루즈에서도 여행객들이 이제 다 막바지에
다가오니까 모든 가격을 다 세일을 하고 있었다. 절반 가격으로 한 장에 15,000원이었다. 두 장 사면 30,000원이다. 언니도 현정이랑 커플티를 사겠다고 했고 또 우리에게도 입어보라고 하더니 막상 현정이를 만나고 사라고 하니까 현정이는 망설인다. 결국엔 사지 않았다. 현정이 마음엔 들지 않았나 보다. 오늘은 크루즈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저녁이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친절하게 서빙을 해준 인도네시아 분들과 또 사진 촬영도 했고 우리들의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치의 실수가 없는 알리완이 세 분 모두에게 팁을 주었다. 그분들도 너무 감사했다면서 환한 미소로 화답을 한다. 마지막 저녁을 더욱 친절하게 우리에게 서빙을 해주었다. 식사 후에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또 먹었다. 먹을 때마다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다. 식사 후에 마지막 밤을 즐기러 다 함께 극장에 갔다.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곳에서 우리는 즐겁게 춤추고 박수치며 마지막 휘날레를 누렸다. 후회 없는 밤이었다. 즐거운 밤이었다. 이런 밤이 또 있을까 싶었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우리는 공연 팀들과도 기념사진을 찍고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고 복도로 다 짐을 내놓았다. 그 시간 밤 12시. 모든 짐을 다 짐칸에 실어주었다. 오늘은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10시쯤 내려야 한다고 한다.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 구름이 끼어서 보이질 않는다. 잠꾸러기 동생도 일어났었는데 아침에 배에서 뷔페식으로 잘 먹고 추억이 많은 배에서 내렸다. 밴쿠버 항구에서 내린 것이다. 우리는 여행 가방을 항구에 있는 짐 보관소에 맡겨놓고 클럽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또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고국의 지인과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없이 카톡으로 기쁜 소식을 날렸다. 오후에 클럽에서 나오고 아이스맥스관으로 갔는데 어찌나 줄을 길게 섰던지 하여간 뭐 한 가지를 보려면 줄을 서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 하여간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서 아이맥스를 관람을 했는데 결과는 최고의 관광이었다. 내용은 카나다에서 자연 경관과 협곡, 바다, 동식물, 그리고 맑은 하늘, 구름, 빙하, 하여간 얼마나 현장감을 느꼈던지 현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스맥스 관에 가니까. 아주 그 카나다의 사계절 모든 그 변하는 자연 경관과 동식물을 다 보여주는데 정말 현장감 있는 영상이었다. 소리도 지르지 너무 현장감을 느끼니까 소리가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환호성과 탄성, 꼭 그곳에 내가 있는 그런 착각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기다린 보람과 대만족들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줄이 있었다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후에 점심으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로 점심을 먹고 우리는 짐을 찾아서 다시 또 대이동을 시작을 했다. 7명이 배낭을 메고 여행 가방을 끌고 거리로 나와서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20분 정도 걸어서 새로운 숙소를 찾아갔다. 숙소에 가보니까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꽤 넓은 편이다. 마음에 꼭 들었다. 방 배정이 있었는데 1층은 주방과 넓은 거실이 있었고 방문이 없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뒷 베란다를 방으로 꾸민 것 같았다. 화장실은 있는데
또 샤워실은 없다. 그 방을 현종이 알리완이 쓰고 제일 불편한 방을 현종이와 알리완이 썼습니다. 2층 제일 크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있는 방은 언니 부부가 쓰고 그 다음 방 한 개만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함께 써야 하는 방 두 개 있는 것은 한 개는 동생 부부가 쓰고 그리고 한 개는 내가 쓰게 되었다. 불편한 게 있다면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알리완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주인하고도 연락이 안 되어서 답답했고 문마다 닫고 열 때마다 삑삑 소리가 심하게 나서 문을 여닫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하여간 방을 배정을 하고 짐 정리를 하고 일단은 휴식을 취했다. 내 여행 가방은 어찌나 큰지 옮길 때마다 항상 알리완이 도와주었다. 알리완이 참 수고를 많이 한 여행이었다. 내 무거운 가방을 이동할 때마다 알리완이 너무 많은 수고를 했다. 이번 여행 오면서 옷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옷을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가방이 이렇게 큰 것을 가져온 것이다. 힘은 많이 들었어도 날마다 색다른 옷을 갈아입었으며 사진도 예쁘게 나왔고 기분 또한 좋았다. 집에서 입지 않았던 옷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모두가 집에 있는 옷을 가져온 것이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다. 옷 문제였다. 한국에서는 유행 따라서 입었던 옷인데 유행이 지나니까 생전 입지를 않게 됐었다. 그래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보관만 해 두었던 옷을 이번 여행 때 다 가져와서 날마다 옷을 바꿔서 입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다. 충분히 우리는 휴식을 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시내로 나갔다. 난 저녁으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싶었다. 한국에서는 천지가 치킨집이었는데 여기는 한 군데도 없다. 돌아다니다가 멕시칸 식당에 들어갔다. 알리와는 식당을 갈 때는 첫째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한다. 멕시칸 식당에서 닭 요리를 시켰더니 꼭 돈가스 비슷한 음식이 나왔는데 소스가 색이 진하고 향도 너무 진했는데 난 먹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조금 먹는 척만 했다. 우리나라 치킨은 정말 맛있는데 정말 내 입맛에는 맞지 않는 요리였다.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서 밥을 먹고 나와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 마트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여러 가지를 샀다. 과일과 빵, 우유, 첼리. 이곳은 첼리가 알이 굉장히 크다. 한국보다도 훨씬 큰 편이었다. 우리들은 장본 것을 7봉지에 나눠 담아서 모두가 한 봉다리씩 들고 주변에 강을 끼고 숙소로 오면서 밴쿠버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을 했다. 이곳 사람들은 늦은 밤인데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고 또 애완동물과 한가로이 산책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 우리 팀은 숙소로 돌아와서 또 맥주 한 잔씩을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본인들의 숙소로 실컷 놀다가 본인들의 숙소로 들어갔다. 난 방을 혼자 쓰게 되어서 모처럼 편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다. 일기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좋았다. 31일 어제는 너무너무 잘 잤다. 잠에 취해서 잤다. 아침 일찍 언니가 운동 가자고 나를 깨웠지만 난 비몽사몽으로 잠을 조금 더 잤다. 푹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았다. 오늘 아침은 건너뛰고 아침 겸 점심으로 우리는 먹기로 했다.
옛날에 현정이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다는 친구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두었다고 한다. 5살과 3살. 우리는 숙소에서 9시에 나와서 지하철을 꽤 한참 타고 가고 약속한 장소에서 현정이 친구 가족 4명을 만났다. 친구 남편은 밴쿠버에 있는 은행에 다니고 있고 사는 곳도 안정되게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애기들도 너무 예쁘고 현정이 친구도 너무 똑똑해 보였다. 세련미도 있는 미인이었다. 그곳에서 식사는 모두 깔끔하고 맛있었다. 모두가 만족한 식사를 배부르게 먹었다. 그 주변에 있다는 엘리자베스 공원에 갔었는데 공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꽃도 얼마나 꽃밭도 많은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꽃들이 어찌나 많은지 아주 사진도 많이 찍었다. 아주 공원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공원에서 우리는 몇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주일날이라고 동생 남편 박장로님이 큐티 책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우리는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여행에서 있었던 즐거웠던 이야기를 했는데 형부나 박장로가 나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준다. 그동안 혼자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너무너무 잘 살아온 것이 보기 좋았고 2 아들도 반듯하게 길러서 장가도 잘 보내고 이번 여행에도 웬만한 사람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많은 경비 들여서 사업장도 여러 날을 비우고 왔다고 하면서 훌륭한 결정이라고 인간 승리했다고 하면서 큰 칭찬을 해주었다.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모두가 내 살아온 삶을 인정을 했고 나를 이해해 준다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우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나는 살아온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예배를 다 드리고 있을 때 알리와는 끝내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알리와는 이리저리 신경 쓰고 하면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준 것이다. 정말 똘똘한 알리완, 예민한 알리완이다. 그리고 그동안 형부는 종진이 섹시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않았었는데 동생이 먼저 종진이 섹시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쩐 일로 며느리 이야기를 형부가 입으로 하신다.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다. 금기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결혼은 며느리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많이 참고 기다렸다고 하신다.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요즘은 종진이 하는 사업도 잘 안 돼서 종진이가 수차례 사업 자금을 요구하기에 형부가 아들에게 말하길 집도 줄이고 차도 팔고 애들 학교도 일반 보통 학교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형편에 맞게 살아가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이다. 아이들 옷 한 가지를 사입혀도 백화점 옷이 아니면 입히지를 안 했고 먹는 거나 여행하는 거나 아이들 학교나 학원이나 최고의 학교만 보내고 최고의 좋은 것만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비가 얼마나 나겠는가. 언니는 종진네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가 고북했는지 저녁이나 차려 먹자고
자꾸 입을 막고 난리를 친다. 언니네 집은 결론 내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며느리가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야 깨닫게 될런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언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며느리한테만큼은 꼬리를 내리는 것이다. 자식이 무언지. 저녁을 라면 3개를 끓여서 7명이 햇반과 함께 먹고, 거기 가니까 라면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더라고요. 우리는 라면을 끓일 때마다 수프를 아껴 씁니다. 라면을 4개 끓이면은 수프를 1개 남기고, 그런 식으로 수프를 모았다가 수프만 끓여서 국을 끓여서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어요. 외국의 어떤 반찬보다도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참, 이 한국인의 그 입맛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라면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숟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면 국물이 그렇게 입맛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식사 후에 알리완이 그동안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서 동영상을 여러 편을 보았다. 지금까지 여행한 것을 동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그날의 순간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다들 너무 재미있게 보았다. 알리완도 아주 좋아한다. 박장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부족한 나이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허리를 지압을 해주었다. 나는 요가를 하면서 허리 지압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만져주면 다들 시원하다고들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서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 5시 반에 오늘은 패키지로 여행을 한다고 한다. 아침 식사로 빵과 우유, 과일을 먹었다. 어저께 슈퍼에서 사온 것들로 우리는 아침을 대신했다. 그리고 출발했다. 오늘도 대중교통으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렇게 해서 여행 출발 장소로 찾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대중교통과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여행을 제대로 한 것이었다. 알리와는 신기하게도 이곳을 처음 왔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리를 잘 알고 찾아가는 건지 정말 신기했다. 우왕좌왕 하지도 않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찾아다닌다. 우리는 노랑 병아리처럼 알리완과 현정이 뒤만 쫄쫄쫄쫄 따라다녔다. 중간에 누군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현정이가 재빨리 찾아서 화장실로 안내를 해주곤 했다. 미안할 때도 참 많았다. 고마울 때는 더 많았고, 어쨌든 패키지 여행을 버스를 만나서 버스를 타고 한참 달려서 오늘 항구에 도착을 해서 자동차 480대까지 태운 수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배를 타고 빅토리아 섬으로 갔다. 빅토리아라고 처음 가봤다.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빅토리아 시내를 구경을 했는데 도시가 크지는 않고 아담한 편이었다. 내가 거기서 놀란 것은 나무였다. 나무가 수천 년은 되었는지 난 그렇게 거대한 나무, 신기한 나무는 처음 보았다. 보면 볼수록 신기했다. 이것도 안 본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여간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오래됐을 것 같고 그 나무 둘레며 높이 정말 대단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들이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부차드 가든을 갔다. 이곳 또한 크기가 대단했다. 주변에 나무며 꽃,
꽃의 종류가 엄청났으며 너무너무 잘 가꿔진 거대한 정원이었다. 여기저기서 탄성들이 나왔으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했다. 어디 가나 좋은 곳은 관광객들이 붐빈다. 한꺼번에 다니는 것이 무리일 것 같아서 언니 부부, 현정이 부부 4명 다니고 난 동생 부부랑 셋이서 다녔다. 동생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또 만져달라고 해서 한가한 벤치에 가서 의자에 엎드리게 해서 한참을 주물러 주었다. 동생은 3년 전에 왔던 곳이라고 하며 다시 보니까 감동이 처음보다는 없다고 하면서 다니기를 거부한다. 또 쇼핑을 하자고 한다. 나는 쇼핑은 싫은데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동생과 둘이는 입구 쪽에 있는 사진 몇 장을 찍고 입구에서 사진 몇 장을 찍고 쇼핑을 했다. 동생 남편과 다니다 쇼핑을 하고 나는 동생 남편과 다니다가 헤어지게 된 곳이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찾을 수도 없었다. 난 쇼핑을 해보았지만 살 것은 없었다. 다 기념품들이었다. 집에 가져가 봐야 쓰레기로 변할 것 같아서 나는 사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과 나는 쇼핑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입구 쪽에서 일행을 기다리며 사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수많은 인종들이 각자 색다른 옷들을 입고 있었으며 스타일도 다 다르고 뚱뚱한 사람들도 어찌나 많은지 나는 뚱뚱한 사람들 보는 게 구경거리였다. 어쩌면 그렇게 뚱뚱하고 살이 찔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걷는 걸 보면 띠뚱띠뚱 쩔룩쩔룩 그렇게 하면서 반듯하게 걷는 사람이 없다. 사람 구경도 일종의 볼거리였다. 한참 있으니까 언니 일행이 피곤한 몸으로 오셨다. 알리완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여간 모두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온 구경인데 대충 볼 수가 없는 장소였다. 구경은 너무 잘했으나 언니 부부는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구경은 못했지만 몸은 편했다. 동생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걷는 거를 하지를 못해서 동생 때문에 부차드 가든을 갔지만은 구석구석은 보지 못한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 차 있는 대로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동생이 화장실을 다녀온다면서 화장실 쪽으로 갔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시간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로 달려가서 동생을 불러봤으나 아무 답이 없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화장실에서 나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생을 막 불러댔다. 일일이 화장실마다 열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러도 동생이 반응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차 있는 대로 갔나 생각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입구에서 소리 지르면서 손짓으로 빨리 차를 타라고 난리가 났다. 배 시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차에 올라가서 동생을 찾아보나 동생은 없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휴, 참 재밌습니다. 읽는 게 참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 참 재밌습니다. 여행 기록이 이렇게 또 재미있는 줄 몰랐네요. 저는 그때 쓰기만 했지 10년 만에 이렇게 처음 보는 겁니다. 아주 실감나고 그때 일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